네, 홍지호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홍지효입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되는 게 레몬수로 됐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누가 퍼뜨렸는지. 네, 아마 서우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레몬수의 모든 것이라고 아주 제목까지 정해주셔서 저 고민을 좀 했는데, 결국은 습관의 힘이다. 네, 그렇게 좀 정의를 내려봤어요, 제가.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데 레몬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 모두가, 한국인들은 거의 내 몸 사랑하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주부님들은요. 그래서 남편이나 가족 위주로 많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몸 챙기는 건 좀 뒷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몸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레몬수 마시기부터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좋은 습관 만들기가 나를 살리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어쨌든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고, 두 번째는 몸속 독소 배출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성 유해 물질 유입 최소화하기, 네 번째 에코살림.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도테라 제품이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 제품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에코살림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하는 챌린지 문화를 좀 형성해서 내 몸 사랑하는데 레몬수 마시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물 먹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면 물 한 잔 마시는 거 너무 어려워해요. 근데 커피는 잘 마셔요. 근데 커피는 순수한 물이 아니죠. 그래서 커피 마시고 오일 드신 분들 대부분이 나 물 많이 마시는데 왜 간지러울까요? 왜 뾰루지가 날까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요즘 물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어쨌든 내 몸에서 그 한 잔의 커피에 해당하는 두 잔 분량의 물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도 우리가 차 많이 마시죠. 차도 우리 몸에서 마신 만큼의 1.5배가 빠져나간다고 해요. 결국은 내 몸에 좋은 물 먹으려고 했던 게 내 몸에서 수분을 빼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레몬 오일을 정말 많이 전달했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드렸는데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꼭 확인을 했거든요. 한 3일쯤 후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분이 드셨네? 안 드셨네? 그러면 안 드셨으면 저 괜찮으니까 착불로 보내라고 했어요. 왜냐면 주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다. 근데 너가 생각나서 줬는데 안 쓸 거면은 나 너무 귀한 거니까 다시 보내라. 착불로.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써볼게요. 그렇게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는데, 한 번도 착불로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일을 주고 났더니, 제가 이제 직장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저도 처음 써봤잖아요. 제가 2014년도에 오일을 알게 됐어요. 도테라를 알게 됐습니다. 그 굉장히 오랜 기간 소비자를 했는데 저는 원래 별명이 붕어예요. 밥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오일을 쓰고 그렇게 과민이 뜨고 이런 걸 잘 못 느꼈어요. 그때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 정도는 물을 마시겠지. 그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해서 저한테 사진 하나가 카톡으로 와요. 굉장히 피부에 뭔가 잔뜩 나가지고 성이 날 대로 성이 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딱 보내면서 아무래도 이거 오일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와요.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제가 좀 많이 배웠는데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 많이 마셔야 돼. 근데 그 물 많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하루에 종이컵 한 잔 물 마시던 분이 두 잔 마시면 많이 마시는 거. 그리고 한 잔도 안 마시던 분은 한 잔 마시면 많이 마시는 거. 그래서 제가 정확한 표준치를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물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성인 몸무게 25kg당 1리터의 수분이 필요하대요. 오일을 안 써도.
그런데 그만큼을 먹는 분이 잘 없더라. 제가 그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가이드를 해드렸냐면, 처음 레몬 오일을 받게 됐을 때, 물 500ml에 한 방울씩 하루에 3번 마셔라. 네. 그래서 시간까지 정해줬어요. 물 먹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힘들어요. 오전 11시에 500ml 해서 한 잔 마시고, 오후에 2시에 한 잔 마시고, 5시에 한 잔 마셔라. 제가 그렇게까지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마셔요. 그리고 그조차도 이제 잊어버린 사람은 그 시간에 알람을 좀 해라. 그래서 알람을 해놓고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좀 어마어마한 효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효과였냐면, 한 2주가 지나서 제가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한 2주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패션 쪽에 일을 하던 옷 만드는 거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하면은 배변이 와서 화장실 가고 나가려고 하면 배변이 와서 화장실 가고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불편하시냐고. 아니래요. 너무 시원하대요. 근데 불안해서 못 나가겠대요. 뭐가 문제냐. 그냥 오늘 취소하고 좀 편안하게 집에서 좀 배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전화를 제가 좀 여러 통화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화 오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똥 많이 쌌어? 제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레몬 오일이기보다는 그동안 수분 섭취를 안 해서 내 몸에 쌓여있던 것들이 물을 많이 마셔주면서 좀 나가지 않았나. 근데 거기에 레몬이 시너지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이거를 좀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0ml 한 방울을 먹었는데도 굉장히 막 가렵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은 물을 좀 더 늘려라. 그래서 하루에 2방울만 먹어라. 뭐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배우게 됐는데 저는 처음 가이드가 처음 일주일은 하루에 레몬을 500ml 한 방울씩 해서 3번 먹는 거 한 일주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면 내 몸에서 어떤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크게 불편한 일이 없으면 한 4번 정도로 늘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하다 보면 2주 후나 아니면 한 달 후에는 레몬 오일을 500ml에 2-3방울 떨어뜨려서 한 서너 번 섭취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에 맞는 레몬 오일 방울수 찾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 열에 7, 8은요. 전화가 와요. 선생님, 내가 너무 뭐가 나요. 피부에 뭐가 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졸립죠? 그리고 뭐 오바이트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송곳으로 머리를 찌르듯이 아파요. 네, 어떤 분은 등이 안 아팠는데 등이 아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좀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물 많이 드세요. 오일 중단하고.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수분을 섭취할 때 그 섭취 방법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대부분이 오일량에 비해서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배우게 됐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 가이드를 했냐면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미리 물어봤어요. 대부분 전달해 주면서 오일 쓰시다가 혹시 뭔가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연락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오일 써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저희 팀에는 꼭 얘기해요. 이틀에 한 번씩 소통하면 그분이 과민으로 인해서 힘든 일은 조금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셔라. 혹시 머리가 아프진 않냐? 가렵지는 않냐? 뭐가 뾰루지 같은 게 나지는 않냐? 울렁거리진 않냐? 피곤하진 않냐?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물어봤을 때, 그래서 가려웠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더 재밌는 일은 뭐가 난대요. 요즘. 제가 강남 쪽에 이제 교육을 많이 가는데, 오일 먹고, 그날 뭐가 막 얼굴에 뭐가 난대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물 먹으라는 게 생각이 나서 물을 먹으면 올라오던 게 한 30분 지나면 쏙 빼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나깨나 만나면 물 먹는 거 체크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모든 것이 다 습관 형성이 중요하구나. 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까지 하고도 했는데도 좀 진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진행이 잘 안 돼요. 이상해요. 저는 물도 많이 먹고요. 좀 많이 물도 먹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저는 변화가 없을까요? 아니면 왜 더 부을까요? 막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그분하고 좀 여쭤봐요, 많이. 혹시 손발이 차가우냐? 몸이 차갑냐? 그러고 평상시 물 드시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얼주가. 얼주가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그래서 얼주가를 먹느냐. 그럼 얼주가 먹는데요. 그럼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다 진짜 얼어 죽는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몸이 차가웠을 때는 따뜻한 사람에 비해서 변화가 그닥 좋진 않더라. 네, 그런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알려주게 됐냐면, 결국은 내 몸이 좀 따뜻해야지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 몸이 차가우면 우리 냉증의 주요 원인, 증상으로 보여지는 게 특히 비염, 뭐 아토피, 질염 이런 것들이 몸이 차가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따뜻해질 수 있게 얼음이 든 음료를 하루에 5잔 먹었다면 그냥 한 4잔으로 줄이고 한 잔은 실온의 물을 먹어보자. 예, 그다음에 좀 줄이고 또 실온의 물을 2잔 먹어보자. 이렇게 차근차근 바꾸는 거.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줘야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이 차가우면 몸이 따뜻해질 수 있는 소화기부터. 그래서 저는 다이제스트젠을 많이 추천드렸어요. 레몬수를 드시면서. 그리고 다이제스트젠 드실 때도 내가 좀 몸이 차갑다. 그럼 다이제스트젠 한 병을 제가 따게 합니다. 이런 다이제스트젠 한 병이 있으면 뚜껑을 따요. 이렇게. 잘 딸 수 있죠? 자, 이렇게 따면 따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진저 10방울, 블랙페퍼 10방울을 추가로 넣어요. 진저하고 블랙페퍼는 어쨌든 몸이 따뜻해지는 좋은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고 그러면 다이제스트젠 300방울 먹을 동안 진저하고 블랙페퍼가 10방울씩 20방울 들어간 거니까 과하지 않게 좀 드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몸이 따뜻하든 따뜻하지 않든 레몬수 드실 때는 무조건 제가 다이제스트제를 같이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은 꼭 다이제스트젠 2방울씩 나머지 이제 레몬수로 이렇게 드시면 소화기가 좋아지면서 발생되는 일들이 굉장히 좋은 증상들이 완화된 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몸의 몸무게 변화가 조금 더 빨랐어요. 다이제스트제를 같이 했을 때.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무래도 우리 몸에 이제 몸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뭐 경직돼 있거나 좀 굳어있던 것들을 좀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팀은 그냥 아침 저녁 다이제스트제 먹는 거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습관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 몸을 사랑해 주는 건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제가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몸을 내가 사랑해줘야지 다른 사람도 나를 좀 존중해주고 또 우리 가족들도 엄마들이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우리 가족도 엄마를 좀 더 챙기고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나를 좀 사랑해주자. 그 첫 번째가 좋은 습관 만들어주자. 네, 내 몸에 좋은 걸 넣어주자. 이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레몬수 섭취하고 나면요, 반응들이 있어요. 네, 반응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반응을 내 몸에서 나쁜 노폐물이라든지 독소가 배출되면서 나오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좀 처음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게, 소변량이 많아졌는데 그건 좋은 거죠. 근데 화장실 가는 횟수가 너무
잦다. 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 몸속에 있는 지방이, 어느 부분에 있는 지방이 녹아서 지금 빠진다. 이러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대변량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소변량이 많고 대변량이 증가한다? 그건 뭘 뜻할까요? 내 몸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좀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빠져나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는 되게 피부 예뻐졌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예뻐졌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2주, 3주 지나면 주변에서 알아봐요. 자기는 모르는데요. 주변에서, 피부 예뻐졌는데, 혼자만 좋은 화장품 쓰지 말고 같이 좀 공유해줘. 이러고, 어디 피부과 다녀? 어디에서 뭔 시술을 했어? 이제 이렇게 많이 묻는다고 해요. 그런데 당연한 거죠. 레몬이 이제 혈관 청소부 별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저는 그 예뻐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혈액에 끼어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이 좀 배출이 되다 보니까 몸의 순환 대사가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 톤이 맑아졌다. 이거는 간이 되게 안 좋고 좀 피곤하고 하신 분들은 피부가 칙칙하잖아요. 근데 피부 톤이 맑아졌다. 이거는 간도 좀 회복이 됐다. 덜 피곤하다.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피도 맛이 없어졌어요. 또 어떤 분은 손발 저림이 없어졌어요. 이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화장실 자주 가는 것 때문에 못 먹겠어요.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분의 선택이죠. 근데 저는 그럴 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여태 그 수분 보충을 많이 안 하셨던, 물을 많이 안 드셨던 분들은 갑자기 우리 몸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몸이 갑자기 안 먹던 물을 막 먹네? 그럼 우리 몸은 굉장히 우리 몸에 대응을 많이 빨리 하잖아요. 안 먹던 물이 들어오니까 이걸 바로 배출해 주는 걸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던 게 이게 한 4개월 정도 하시고 나면 기존에 내가 물을 안 먹었을 때 화장실 갔던 횟수만큼 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차츰차츰 화장실 횟수가 줄어들어요. 해보세요. 진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불편해했지만 어떤 분은 2주 만에 많이 줄고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줄고 이러면서 정말 한 4개월 정도 하고 나면 내가 기존에 물 안 먹었을 때 가던 화장실 횟수만큼 줄어요. 물을 많이 먹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보면 모르죠. 자, 그래서 내 몸에서 독소가 배출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이런 거를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혈관에서 이 한쪽 혈관은 산화된 혈관이에요. 자,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저는 기름 같은 우리 몸에 노폐물이 제 혈관에 쌓여서 이 혈관이 좁아지게 돼서 이게 터졌을 때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도 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저는 우리 다 주부님들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해를 확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레몬수를 드시면서 왜 물을 먹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얘기예요. 굉장히 일차원적인 얘기인데, 자, 엄마들 집에서 삼겹살 많이 구워 먹죠.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워 먹고 나면 그 삼겹살 판 어때요? 기름이 하얗게 붙죠. 근데 그거 씻어 보면 어떠세요? 기름 없이는 세제 없이는 못 씻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차가운 물에 한번 그 기름을 씻어보려고 한번 헹궈보세요. 잘 헹궈지던가요? 잘 안 헹궈집니다. 예. 근데 이걸 뜨거운 물에 하면은 어쨌든 그 굳어있던 건 풀려요. 그래도 기름은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물보다는 내 몸에 가까운 온도의 물을 먹어주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걸 저는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겹살 판을 닦을 때 반드시 쓰는 게 있죠. 주방세제죠. 기름을 닦기 위해서. 근데 저는 우리 몸에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레몬을 같이 먹었을 때 그걸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삼겹살 판을 깨끗이 씻으려고 주방세제를 막 풀어서 닦았는데 그걸 헹구어주지 않으면 걔가 닦일까요? 네, 깨끗이 씻어서 못 나가죠. 근데 우리 몸에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레몬 같은, 마치 주방세제 같은 레몬을 쓰면서 곳곳에 찌든 때를 닦아준다면
그거를 깨끗이 헹궈서 내보내주는 수분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됐어요. 바로 이해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 또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가렵다. 그러면, 오늘 내가 수분이 좀 부족했네. 그래서 한 잔의 물을 마시게 되는, 너무 좋은 그 계기를 알려줬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레몬수 마시면서 내가 물을 먹으면서 내 몸에서 불편함이 없게 적절한 수분 섭취해주면 적어도 나는 심혈관계 질환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롭겠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오일 좋다고 오일은 잔뜩 쓰고 사실 물을 안 드시면요. 저는 그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약을 아무리 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우리 몸에 섭취해줘야 될 대사가 잘 되는 수분이 안 들어오면 그게 좋아질까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이를 약처럼 생각하고 증세가 있을 때만 먹어요. 오늘은 삼겹살 많이 먹었으니 레몬 오일 먹어야지. 그거는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오늘 저희 팀의 사례, 제가 교육하면서 느끼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일을 일상생활 속에 아로마로 활용하기보다는 마치 약인 것처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좋아질 것 같았으면, 생활 습관 바꾸지 않고 좋아질 것 같았으면 아파서 죽는 사람이 사실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에 필요한 수분 섭취, 영양 밸런스, 적절한 운동 이런 건 필수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내 몸에 왜 수분이 필요한지를 이해를 시키면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쓰시다 보면 조금 늦게 반응이 올 뿐이지 언젠가는 반응이 오더라.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 쓰시면 효과도 못 보고 좋다는 소리도 안 하고 결국은 전달해 주는 사람을 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했으면 정말 좀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챌린지를 하게 된 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으로 챌린지를 하게 됐냐면 제가 초창기부터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제가 사업자적으로 해야 됐을 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레몬 갖고 체험하면서 좋았던 거를 챌린지를 한번 통해서 각자 임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정확히 자신 있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참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활 속의 아로마란 말을 아마 제가 제일 처음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습관 만들기 1탄 레몬수 마시기였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자주 접하고 저희 직대팀이랑 해서 했던 게 한 150여 명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했고 6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6주 한꺼번에 하기엔 너무 이제 지루하니까 3주 하고 또 동기부여를 위해서 3주를 다 완주하시면 또 제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조금 작은 선물 좀 선물하고 또 나머지 3주를 다 하면 또 선물하고 6주를 다 완주하신 분께는 또 저만의 이제 선물을 주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다 보이시죠? 이름은 제가 가렸습니다. 개인 그 신상 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별로 이제 완료 현황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잘해요.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근데 정말 이 정도면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또 단톡방을 운영한 리더님들께도 제가 이제 특전을 드리면서 되게 재밌게 이제 했는데 참 즐겁게 했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6주를 하면서 완주자 체지방률 감량 선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유의지에 맡겼었어요. 인바디를 다 재거나 그 피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 자료를 갖고 비포 애프터를 하고 싶으신 분은 자유의지로 해보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여주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주 만에 2% 빼면은 몇 명 될까? 이러고 제가 2% 이상 빼면 뭐 줄게 했는데, 저 망했잖아요. 6.6%까지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6주 만에 이렇게까지 빠지나. 그리고 이게 뭐라고 이걸 받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을 봤을 때, 아, 정말 챌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던 재미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수 챌린지를 함께 한번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레몬수를 넘어서서 도테라 제품에 대한 챌린지로 이제 바꾸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레몬수 챌린지 전후 임상은 아까 서우 사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레몬수 수업하실 때 했던 게 이제 저희 팀께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때 저희가 미처 올리지는 못하고 또 뒤늦게 올리신 분들의 체험기가 되게 많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하셨는데 대부분이 좋아졌던 게 뭐였냐면 우리 다 이제 엄마들이시니까 소변 줄기가 약하던 게 좀 세졌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가도 좀 창피하지 않다.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겨울 되면 차 몸만 닿아도 정전기가 일었는데 정전기가 없어졌다. 그때 겨울에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 입술이 자꾸 터졌는데 입술 터진 게 없어졌다. 이런 게 되게 많았고 그다음 제일 많았던 거는 배변 활동이 좋아졌다. 그다음에 그 순환이 잘 돼서 저린 게 좀 많이 없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레몬 챌린지가 아니라 레몬수 챌린지가 이렇게 좋구나. 결국은 레몬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몸에 정말 필요한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하는데 물 먹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레몬 오일을 안 써도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될 게 수분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안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일을 쓰시면서 물을 먹게 돼서 좋아졌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감사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도테라 제품 챌린지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저희 이제 리더님들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프로필을 다 가렸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팀이 그나마 저를 초대하지 않은 팀도 많고 저를 초대해서 이제 우리 팀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이제 보여주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올려봤는데 하루에 내가 오일 사용하거나 도테라 제품을 사용하면서 했던 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보는데 이게 이제 작은 습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이렇게 지금은 참여하지만 또 이분들이 나중에는 리더로서 자기 팀을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습관을 들이는 그 한 가지 이론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은 임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쓰지는 못하지만 가면 그냥 임상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저희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 오늘 참여하신 리더님들도 저보다 더 잘 하실 거예요. 훌륭하신 리더님들이 너무 많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처음부터 사업적으로 접근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더 먼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분이 어떤 제품을 구입하셨으면 그분이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쓸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네. 그분들이 그분들을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잘 쓸 수 있는 걸 또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챌린지를 하고 있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차경순 사장님께서 팔터치 챌린지도 진행해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 훌륭한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차경수 사장님이 저희 그룹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왔다 가셨는데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그 에너지 들어가는 건데 본인이 쓰시고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고자 하는 나눔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은 정말 진성 소비자 만들기, 잘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챌린지에서 어마어마해요. 챌린지 후기를 정말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이게 누가 시킨다고 하겠냐고요. 그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찐 소비자 만드는 걸 저희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 녹화 떠서 보실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합성 유해 물질 최소화를 위한 에코살림. 네, 도테라 제품 제대로 알아서 에코살림을 하자. 네, 이렇게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코살림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에코살림이 무슨 뜻일까요? 네. 에코는 친환경, 뭐, 쓰레기 배출량을 0에 가깝게 하자, 자연도 살리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살림이라는 말이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서 주부 그 가정 살림한다, 살림한다 하는데 그 살림이라는 말이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도테라 제품을 쓴다는 것은 살림을 한다는 거다. 살림은 살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이 화면 잠깐 보시면 위에 아로마라고 써 있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게 하트입니다. 뒤집어진 하트. 근데 아로마에서 앞에 A를 빼고 뒤에서부터 읽으면 아모르예요. 아모르. 네, 아모르는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뜻이라네요. 네, 도테라가 라틴어로 땅의 선물이라면 아로마에서 이 A를 뺀 아모르는 사랑이잖아요. 도테라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사람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도테라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답게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지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네, 홍지호 사장님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레몬 오일의 효과라든지 그걸로 통해서 뭐 고지혈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항상 그룹 강의를 하고 저희들이 익히 아는 내용이니까 뭐가 어디에 뭐 예를 들면 뭐 햇빛 알러지라든지 뭐 금속 알러지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몬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챌린지 하는데 여러 가지 그 형식이라든지 또 그 기법 그리고 또 어떤 주의사항들 이런 것 있는지 다 홍조 사진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그 이슈도 있고 그 도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들을 놓고 하나하나 홍지호 사장님 답변을 좀 이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거 그 오늘 끝난 다음에 이제 파일 홍지호 사장님께 받아서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의해 주신 내용 전체적으로 알맞게 이제 편집해서 저희가 저희 그 아로마 패밀리 프로덕트 밴드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못 보신, 그러니까 중간에 참여하셨거나 자세히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로마 패밀리 프로덕트 밴드에 올라올 뭐 하루 이틀 뒤면 올라올 겁니다. 이제 이영훈 사장님이 항상 도와주시고요. 올라오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 답변 주시는 것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은 따로 또 저희가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또 파일로 올려놓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참조하실 수 있으니까 홍조 사장님 이제 채팅창에 있는 내용들 한번 꺼내 보시면서 하나하나 또 질문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뭐 오늘 특별히 더 이쁘다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이제스트젠 한 병요. 얘가 이제 다이제스트젠 한 병이잖아요. 이거 따는 법 아시죠? 뚜껑 열어서 손 안 대고 따는 법. 끝에를 걸어서 이렇게 따시면 따져요. 그러면 이렇게 딴 데에다가 진저 10방울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블랙페퍼입니다. 페퍼가 아니고 블랙페퍼 10방울 넣어요. 그리고 이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이걸 섞어요. 그러면은 다이제스트젠 한 병에 진저 10방울, 블랙페퍼 10방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대부분 다이제스젠, 진저, 블랙페퍼 몸 따뜻해지기 위해서 드세요 하면은 다이젠 드시면서 진저 한 방울, 블랙페퍼 한 방울 매일같이 드시면 과할 수 있어요. 자, 그 과한 부분을 여기다 섞어서 드시면 이걸로도 좀 충분하더라. 네, 이거에서 조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 밑에 답변을 해드렸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2방울, 이렇게 섞어 놓은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잘 못 드신 분들은 캡슐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요, 이 다이제스트젠 향 때문에 되게 비가 약하신 분들이 욱해요. 못 드세요. 근데 캡슐에 2방울씩 넣어서 드시면 짧게는 2주, 좀 길게는 1달 정도면 그냥 이제 물에 타서 드실 정도로 비위가 많이 좋아져요. 해보세요. 경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걸 스스로 테스트 해보세요. 써보면서.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캡슐에 넣어서 먹어요. 근데 이제 급하시다 보면 막 혈에 떨궈서 먹거든요. 드실만 해요. 나중에는 그 향이 달달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럼 내가 비위가 많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예. 네, 그러고 이제 레몬수를 드시면서 지금 질문 주신 게요. 정의미님이 주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저는 그냥 레몬 따로 뭐 다이젠 따로 먹으면 물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캡슐에다가 레몬 2방울, 섞어진 다이제스트된 2방울 이렇게 먹으면서 물 500ml 정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물을 드시는데 제가 이 말을 빠뜨렸네요. 물 많이 드시라고 했는데도 잘 안 드시는 분들 봤더니 물 먹는 습관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 계셨어요. 어떤 경우냐면 물을 그냥 한 컵을 벌컥 그냥 원샷 이런 거는요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냥 입하고 소변하고 방광하고 바로 직선이다. 바로 나간다. 내 몸에 들어가서 흡수될 시간을 안 주는 거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먹냐면 차 마시듯이 좀 드셔야 되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한 6개월을 레몬수를 먹게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레몬 먹은 거 병 들고. 그런데 왔는데 뭘 들고 온 줄 아세요? 레몬그라스를 갖고 왔어요. 레몬인 줄 알고 레몬그라스를 드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한번 회사에 가면 낮에 물 먹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하루에 2리터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침에 2리터를 원샷하고 가는 거예요. 그 신장 망가져요. 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디테일하게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 먹는 것도 꿀꺽꿀꺽 그냥 원샷 하시면 좀 도움이 덜 되더라.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가이드를 하냐면 우리가 감정 오일도 쓰고 페퍼민트 터치도 쓰고 향수도 뿌리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적어도 물 2모금 이상은 먹어라. 적어도. 그리고 레몬수 드실 때는 500ml 한 방울 정도씩 드시고.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내 몸에서 좀 흡수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나가게끔 먹는 습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레몬 먹을 때 500ml, 다이젠 먹을 때 500ml 이렇게 드시면요. 물을 너무 한꺼번에 과하게 드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지윤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진저 블랙페퍼 다이젠 같이 섞어 먹을 때와 매일 따로 먹을 때는 다이젠 2방울 따로 먹고 레몬수 드시라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네, 섞어 놓고 한꺼번에 드셔도 됩니다. 다이제스트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식전, 식후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본인 몸이 식전에 레몬수 먹으면 속 쓰리단 사람 있어요. 사실 우리 레몬 오일에 비타민C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죠? 안 들었는데 그걸 먹고 속이 쓰리다? 그분은 진짜 이제 몸이 위가 안 좋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 그런 분 중에 되게 위가 불편감이 있었는데 한 2주 이상 드시고 소화기 쪽이 편안해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레몬수 드시고 내가 위가 불편하다? 그러면 내 위가 조금 예민하구나, 좋지 않구나. 근데 이걸 드시면서 좋아진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식사 후에 드실 때는 우리가 식후 1시간, 식전 1시간, 예, 식전, 식후 1시간 전에 물 마시는 게 조금 더 우리 위장에 부담을 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김은정 다이아몬드 사장님 같은데 커피를 안 먹게 되죠. 예. 레몬수 드시다 보면 커피를 좀 안 드시게 되죠. 네. 여기 다 답변 주셨어요. 맞아요. 4개월 이상 지나면 화장실 좀 많이 안 갑니다. 저희 다 경험담이에요. 글쎄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워보지 않아서 강아지 디톡스는 잘 모르는데요. 저희 팀에 강아지 몸에 뭔가 나가지고 사실 그 코레텍스 바르고 또 샴푸 그냥 도테라 샴푸로 강아지 이렇게 그 목욕시키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몸에 있는 피부염 이런 게 많이 좋아져요. 네. 그래서 강아지 디톡스는 뭐를 이제 먹는다기보다는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샴푸나 이런 거 강아지한테 씻기는 것들을 조금 도테라 샴푸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레몬수 드시면 속이 아프다든가 울렁거림 있다는 거 이거 대처법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이제스트제를 먼저 좀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레몬수 드시면 속이 아프다고 하신 분들은 캡슐에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드시는 시간이 아침 일찍 공복인지 아니면 식사하고 좀 1시간 후쯤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해서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 먹었는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꼭 한번 알아보실 게 차가운 음료를 잘 드시는지, 예, 그리고 커피를 너무 즐겨 하시는 분인지 이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속 아프다고 하신 분들, 울렁거림 있는 분들 되게 위가 좀 좋지 않았고, 울렁거림이 있는 분들이 되게 비위가 좀 좋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몸이 차가웠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오이를 먹어서 저는 꼭 30분 정도 있다가 보냈어요. 왜냐면은 먹고 바로 나가서 차를 타잖아요. 울렁거려요. 비 안 좋거나 위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좀 쉬었다가 화장실 한번 가서 소변 보고 가셔라.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비만 어린이 6세. 저희가 오일 먹는 거는 몸무게하고 많이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kg당 1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그 방울수를 생각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6세라니까 아이가 좀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 몸무게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먹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가 뭐 25kg입니다. 그러면 한 2방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500ml 한 방울 기준이라면.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아이가 먹고 나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서 증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호자께서 좀 잘 살펴보고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애는 7살 때 오이를 만났는데 그때 비염도 심했지만 우리 애가 그때 되게 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로 가는 신경세포가 예민해져서 배가 아픈, 한밤중에 자다가 배가 아픈 아이였어요. 근데 우리 애가 그때 7살이었는데 오일 되게 많이 썼어요. 저 너무 몰라가지고. 진짜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다이제는 엄청 썼고요. 근데 신기하게 바르면 또 괜찮아요. 근데 과민 잘 안 떴었거든요, 우리 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애 그렇게 하고 나서 물 먹이는 거, 그다음에 땀 빼는 거, 이런 걸 좀 같이 보시면서 보호자가 잘 살펴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젠 먹는 법은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거 알려드렸고요. 네, 레몬수 드시고 목 뒤에 뾰루지가 나신다. 그 목 뒤에 주로 나는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오, 시끄러워라. 네, 오일 드시고요. 네, 오일 드시고 뭔가 나요. 근데 어느 부분이, 특정 부분이 그렇다. 그럼 그 부분이 순환이 되게 안 돼서 오일이 우리 몸에 있는 상태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목 뒤에가 많이 난다는 거는 목 뒤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분은 좀 머리도 아프실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대개 보면은 수분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차가워서 그럴 수 있으니까 족욕 같은 걸 하셔서 그 땀을 배출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먹는 거 체크해 보세요. 저희는 그래서 5일 일지를 다 쓰게 합니다. 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과민이 난다? 5일 일지를 좀 쓰게 합니다. 녹화본은 아마 아로마 패밀리 프로덕트 밴드에 넣어주실 거예요. 예. 레몬수 마시면서 트림같이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것도 소화기 쪽이 내가 약하니까 소화시키느라고 그게 올라오는데요. 그거 2주에서 한 달이면 거의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드시면 캡슐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럼 좀 덜합니다. 네. 레몬수 마시고 피부가 가렵고 따가울 수 있다. 이것도 수분 부족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땀이 잘 나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몬수 마시고 뭔가 불편하고 가렵고 따갑다. 그냥 수분 부족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수분 부족. 그래서 수분 부족인데 나 물 많이 마셔요. 그런데도 그래요. 근데 자세히 따져보면요. 물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고 있고 음료수 마시고 있고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 경우가 아닌지 좀 보시고요. 저희 쪽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약초를 데려서 먹는 분이 계셨어요. 네. 남편분이 이제 약초를 이제 캐에서 오시니까 그분은 커피하고 약초 달인물만 먹고 그 순수한 물을 안 드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굉장히 가려우면서 힘드니까 한의원을 갔어요. 그래서 한의원 가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도 안 됐어요. 근데 저희한테 와서 교육받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좋아졌어요. 빨간 거 다 없어지고요. 가려운 거 다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출시키는데 수분 섭취 무조건 시켰고요. 레몬수 먹게 했습니다. 커피 끊고 약초 달인물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피부가 가렵다 뭐 이런 것도 약간 간에서 해독이 안 되니까 더 가렵지 않을까. 예. 근데 이 간에서 뭔가 해독이 되려면 순수한 물을 먹어줘야 간이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커피를 마셔주고 뭐 이런 약초 달인물이라든지 이런 차를 마시면 간에서 계속해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독시키기 위해서. 네, 좀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순수한 물을 먹게 하는지, 네, 그게 이해가 되면은,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요, 먹여도 되죠. 네, 먹여도 되죠. 근데 요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되게 차가운 음료 너무 먹어요. 차가운 물부터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잘 안 하죠. 저는요, 솔직히 우리 아들 좀 비만이에요. 코로나 때 이제 집에만 있었잖아요. 지가 먹고 싶은 대로만 먹어갖고 되게 비만인데, 저 아침에 캡슐에 가득 채워서 먹여서 보내요. 도테라, LLV 다 먹이고. 네. 제가 집에 있으면서 막 챙겨주지를 못하니까 저는 이제 도테라 제품으로 건강식품과 모든 걸 다 대체하는데, 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먹이는데 우리 아들은 워낙에 7살부터 오이를 썼기 때문에 과민 안 뜹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먹여보고 아이 몸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호자께서 보시고 증감을 좀 알려주시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호자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됩니다, 안 됩니다 말을 못해요. 그 아시죠? 저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음, 왼쪽 아래쪽만 많이 가렵다. 글쎄요. 왜 그런지 제가 알면 의사하겠지요. 네. 근데 가렵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막히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가렵다 그러면 그 부분에 코코넛 오일이랑 그,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좀 그 배출이나 이렇게 순환이 잘 되도록 아로마 터치를 좀 해가지고 좀 발라줘 보면 어떨까 싶어요. 왼쪽 아래면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게 물을 안 먹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물을 먼저 드셔보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결국은 수분이에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물 먹는 양을 체크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드세요.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하루 2리터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2리터를 어떻게 먹어요? 대부분 그래요. 네. 자, 레몬수 마시면 두통이 생긴다. 이 레몬수 마시고 두통 생기신 분 대부분은 물 많이 안 드셨을 거예요. 평상시도. 그러고 평상시에도 두통약을 좀 많이 쓰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레몬수 계속 드시면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해보세요. 하루 이틀 하고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한 4개월 한번 해보십시오. 내 몸이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해보셔야죠. 근데 저는 그 두통이 있는데도 물 못 먹겠어서 못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희 말해요. 아직 덜 아프네요. 네, 아직 덜 아프시네요. 네, 그래서 내 몸 사랑하기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떨림 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잘 모르는데 레몬수 먹고 눈떨림 있는 분들 잘은 모르지만 눈도 림프라고 하더라고요. 네. 림프가 순환이 안 됐다가 이 레몬수 드시면서 순환이 좀 되니까 이 반응이 떨림으로 오지 않나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킨센스 터치 주무시기 전에 좀 바르시고 저는 제가 지금 초보도 있을 거고 좀 이제 오래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림프 순환, 눈의 림프를 좀 순환시키는데 저희가 해보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거는 꼭 진짜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눈이 침침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좀 뭔가 낀 것 같고 두 개로 보이고 이런 경우 이틀에 한 번 정도 자몽을 6방울 드시고 주무셔 보세요. 500ml 드시고. 그리고 그거 드시고 반드시 이거 하셔야 돼요. 손발 들어서 모관 운동 하셔야 됩니다. 이 모관 운동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에 눈곱이 쫙 껴가지고 눈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아침에 그러고 나서 소변을 보면 진짜 평상시 내가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소변을 봤다. 근데 그렇게 드시고 모관 운동하고 다음날 아침 소변 보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바가지로 한 컵 정도 나온다. 그러고 되게 몸이 가볍다. 부었던 게 좀 덜 붓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임상이 있었어요. 그걸 했더니 아이폰을 돋보기 보고 봤는데 돋보기를 안 봐도 볼 수 있었다. 이런 분이 한 분 있었고 어떤 걸 해도 변비가 해결이 안 되는데 변비가 해결됐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몬수, 말이 레몬수 챌린지지 레몬수만 고집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거를 오일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몽수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떤 분은 스마트 앤 세시가 되고 어떤 분은 또 마른 비만, 마른 비만인 분들은 또 너무 살 빠진다고 싫어해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오렌지 드셔보세요.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공부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예,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눈떨림 있으셨던 분들 물 많이 먹고 하시면서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 레몬수 먹고 눈떨림이 심한 건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핸드폰이나 이런 거 보면서 눈을 좀 혹사시킨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 습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레몬 한 병씩을 드렸어요. 15ml.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일찍 알았다면 5ml짜리 사서 좀 덜어서 줄 걸 제가 이제 15ml씩 하나씩 줬죠. 저 지금까지 이제 카운트 정확하게 한 게 한 800분? 800명 이상한테 전달한 것 같아요. 예. 변비약을 끊었다 그러면 이거는 변비약을 그동안 썼다 그러면 장이 많이 무기력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레몬수 먹어도 장에서 장이 안 움직이면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장의 유익균을 늘려주는 PB 어시스트를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PB 어시스트가 정상이신 분들이 하루에 1개잖아요. 근데 이런 분은 하루에 3개씩, 4개씩 드셔서 좀 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몬수 먹을 때도 좀 따뜻한 물을 좀 먹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물 먹을 때 아까 말했듯이 벌컥벌컥 원샷 하는지 이런 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몬수 드시면서 변비 심하다 그러면 유익균을 좀 늘려주는 PB 어시스트를 드시는데 어떤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유익균을 늘려주는데 이제 그 유산균을 먹잖아요. 유산균의 부작용은 설사래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설사니까 설사가 나오면 유산균 줄이면 된대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내가 변비가 좀 있거나 내가 좀 뭔가 뾰루지도 나고 병원 가면 자꾸 항생제 처방받고 이러신 분들이 장이
유익균이 좀 있을 수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는 PB 어시스트를 무조건 한 달에 3통은 먹어라. 좀 심하신 분은 일주일에 한 통씩 먹어라. 제가 그렇게 좀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변비 있으신 분들 저희 좋은 거 있잖아요. GX 어시스트. 너무 좋은데요. 네,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몬 오일은 레몬즙으로 레몬을 먹을 때 하는 거 어떤 차이 있냐? 차이 있죠. 레몬 오일은 레몬 오일 속에는 비타민 C가 없잖아요. 레몬즙은 비타민 C가 있죠. 과육에서 뽑으니까. 그래서 레몬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 한 병에 76개 압착돼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원리로 뭐 빼주는지는 모르지만 레몬즙과는 차이가 있죠. 레몬즙은 비타민 C가 있기 때문에 진짜 위 안 좋으신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속 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몬 오일 한 병에 300방울에는 76개 압착된 건데 레몬즙 힘들게 갈아서 굳이 그렇게 슬라이스해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도테라 입문자이면 레몬즙 짜서 드셨다면 그 시간을 그냥 레몬 오일로 대체하시고 조금 더 그 내 몸에 도움이 되는 다른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사서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방부제도 많이 있고 씻어야 되고. 예. 음. 어지러운 증상 있다 이런 경우는 양을 줄여야겠죠. 줄여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쓰는 양을 전체적으로 써보세요. 기록을 해보시고 내가 물 먹는 양도 체크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답이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적어보시면요. 내 몸에서 그 흡수할 수 있는 오일 양보다 많은 걸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두통 명현 반응이에요. 레몬수 먹고 머리 아플 때는요. 그냥 오전에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그날 하루 레몬 먹지 말고 물만 드셔보세요. 거의 없어지세요. 블랙페퍼 없으면 그냥 진저만 넣으셔도 됩니다. 예, 오일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드렸듯이 블랙페퍼 없으면 스마텐 세시 드시면 되는데 굳이 스마텐 세시를 다이제스트젠에 섞는 것은 비추입니다. 어, 오일 마시면 붓는다. 글쎄요. 그러면 이거는 림프순환이 좀 안 되시는 분 아닐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이 모관 운동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예, 아르테라 진서연 선생님 드시고 나서 저녁에 팔다리 들고 모관 운동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 많이 좋아졌었어요. 예. 레몬, 오렌지, 자몽 다 블렌딩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드시면 돼요. 시트러스 계열들이 어쨌든 다 해독에 도움이 되잖아요. 독소 배출에. 네. 내가 느끼기에 좋은 쪽으로, 네. 레시피 찾으시면 되세요. 그게 이제 2급 아로마 배우는 거죠.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 그, 뒤늦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지방을 녹일 때 차가운 물보다는 이제 설거지에 대해 제가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우리 몸의 온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몸에 굳어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밥 먹을 때는 같이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물. 그죠? 위에 부담이 되니까. 음. 밥 먹을 때는 물 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밥 먹을 때는 물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보통 1시간 전으로 먹게 하죠. 네. 음. 가스 찼을 때는 사실 페퍼민트 비들렛도 좋고요. 다이제스트젠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일 어떤 걸 드셔도 좋은데 어쨌든 내 몸에 가스가 차고 뭐 이렇다. 그럼 결국은 내 몸에서 나가줘야 될 독소가 못 나가고 있다. 결국은 물 아닐까요?
그러면은 오이를 같이 물하고 먹어줬을 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이젠도 좋고, 다이제스트젠, 젠제스트 태블렛도 좋고, 페퍼민트 비들렛도 좋고. 네. 평상시 약처럼 쓰는 게 아닌 게 가스 찰 때만 주는 게 아니라 평상시 좀 먹여주면 좋은데요. 아이가 어리면 하루에 한 방울 정도씩 꾸준히 물을 먹게끔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많이 영향이 갑니다. 애가 가스가 자주 찬다? 뭐 밀가루 음식 이런 거 많이 먹는지, 인스턴트 먹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죠? 아이고, 지금 너무 많네요. 몸이 되게 찬 경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몸이 차다 그러면 소화기부터 좀 데우는 다이제스트젠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진저와 블랙페퍼 같이 넣어서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몬수는 보통 우리가 교육할 때는 하루에 8방울 이상 먹지 말아라 하는데 이제 그게 처음 배울 때는 그걸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하시다 보면 좀 많이 과하게 먹어도 내가 내 몸이 컨트롤되면 먹어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왜 가스가 차는지.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스가 자주 차는 데는 합성 유해 성분도 굉장히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 친환경 제품으로 도테라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하나. 많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배변 활동이 어렵다. 그러면 아랫배 차가우실 거고 평상시 물 많이 안 드셨을 거고 다이제스트젠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뭐 도테라에 좋은 유산균 그다음에 GX 어시스트 이런 거 추천드려요. 예, 탄산수에 마셔도 되지만 된다 안 된다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순수한 물에 먹었을 때 우리 간이 덜 피곤하다, 해독이 빠르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도테라 샴푸로 저희 가족, 우리 이제 그 남동생네 가족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도테라 샴푸 쓰고 피부병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테라 샴푸 그대로 쓰시고요. 93% 비건 인증된 거잖아요. 굉장히 순수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쓸 때는 거기에 내 두피 타입에 맞춰서 더 넣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순해요. 순수해요. 강아지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쓰는 그 바스 제품 써도 돼요. 음, 네, 맞아요. 베스바도 좋습니다. 어, 건선이랑 면역력 안 좋은데 간 기능까지 안 좋아졌다. 레몬이 간 기능에도 좋잖아요. 해독해 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건선. 내 몸에 수분 함유량이 적어도 면역력도 떨어지더라고요. 예.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소비자를 만나면서 많이 알게 된 게, 최근에 가족 모두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근데 이분만 안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레몬수 먹어서 저만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식구들이 다 매니아가 됐다는 거예요. 면역꿀 먹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써봐야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인이라면 꼭 해보세요. 어쨌든 에센셜 오일은 우리 몸에 안 남잖아요. 몸에 안 남기 때문에 나가려고 몸에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간지러워! 빨리 물러줘! 뭐가 났잖아! 빨리 물러줘! 이렇게 이제 하듯이 내 몸에서 절대 오일은 남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레시피 찾으면서 수분 섭취 많이 하면서 그 반응 체크하면서 증감하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인데도 레몬수 효과 있습니다. 네. 어쨌든 수분 섭취는 끈적인 피를 좀 맑게 해주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심혈관계 질환이 많은데 피가 끈적이는 것도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들이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집에서 소스 같은 거 만들죠. 그럼 되게 걸쭉해요. 뭘 타나요? 물 탓이죠. 우리 몸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에 지금 혈관이 너무 끈적여요. 혈액이. 그럼 거기에 수분이 들어와 줘야 이게 좀 중화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수분 섭취가 되게 중요하더라. 예. 레몬수 마시고 바로 물 왜 드실까요? 레몬수 이미 레몬을 물에다 타서 드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은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조금 차 마시듯이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류성 식도염과 후두염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거는 레몬수보다는 다이제스트젠과 젠제스트 타블렛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젠제스트 타블렛이 굉장히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된 사례가 저희 있어요. 네. 조금 고전을 해요. 근데 일단 소화기 쪽이 좋아지시면 차츰차츰 좋아지는 거라 너무 급하게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거는 오일 쓰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약으로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시는데 되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먹고 바로 주무시는 분들. 그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부터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관 운동은요. 인터넷에 쳐보면 모세혈관 운동이에요. 모관 운동 치면요. 누워서 심장보다 높이 손발을 올려서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직립보행을 하면 손발이 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심장보다 위로 올려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내가 임의적으로 예전에 젊었을 때는 알아서 순환됐던 게 나이가 들어서 안 되니까 흔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하시면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그럼 시간은 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물어요. 트로트 노래 한 곡 할 정도, 한 4분에서 5분 정도. 되게 힘듭니다. 해보세요. 근데 되게 짱 효과 좋아요. 네, 혈압도 좋아진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네, 우리 이수정 사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주셨어요. 네. 레몬이 간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무리가 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우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써보고 나에게 맞는 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루에 한 2방울만 드셔보세요. 500ml 한 방울씩. 그러면서 그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시고 내 몸에서 나오는 반응을 좀 보면서 좀 덜 피곤해 보이네? 근데 이걸 먹었더니 좀 피곤하네? 그러면 양 또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오이를 너무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의 대사가 그러니까 간에서 대사가 되는지를 좀 보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내 몸의 대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일 쓰시고 조금 휴지기를 좀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좀 썼으면 한 보름 정도? 네, 휴지기. 그러면은 휴지기 동안 내가 그 오일을 안 쓰고 물만 먹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오일 먹을 때하고 비슷하네? 그럼 내 몸이 굉장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 걸로 조금 휴지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에요. 레몬총에 너무 좋지요. 그리고 음식 만들 때 특히나 이제 우리 차경순 사장님께서 많이 쓰시던 건데 그 레몬 오일을 그 장조림 같은 거 할 때 다 해서 레몬 오일 떨어뜨리면요. 확실히 오래 가요. 그리고 그거 다 드시고 나면 그거를 또 이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렇게 소스로 발라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루물 2리터는요, 레몬, 물에다가 이 물 자체가 순수한 물인 거예요. 이 물에다가 레몬 오일 한 방울, 그게 2리터예요. 레몬수도 2리터 먹고 또 2리터, 이건 안 돼요. 이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다가 오일 떨궈서 먹어라, 이 뜻이지, 레몬수도 먹고, 오일도, 순수한 물도 먹어라, 이거 아닙니다. 네, 레몬 한 병에 오일 300방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질은 어떤가요? 했는데 바질을 어떤 부분에서 어떤가요인지 모르겠네요. 음, 네, 우리 이수정 선생님께서 먹는 팁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모관 운동했는데 몸이 되게 가벼워졌다. 이거 해보신 분만 알죠? 네, 네, 시나몬 바쿠도 몸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이제스트젠에다가 뭐 시나몬 바쿠도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기 다이제스트젠 속에 진저, 블랙페퍼, 시나몬 10방울씩 넣어도 무방합니다. 네. 그 정도 넣어서 다이젠 한 병 먹을 동안 10방울 더 먹는 거니까요. 네. 자, 레몬 15ml. 네. 이거 착향 용도죠. 식품 첨가물이잖아요. 예, 레몬 병에 네. 여기 보시면 식품 첨가물 써 있어요. 그러니까 먹죠, 저희가. 네, 식약처 기준으로 식품 첨가물로 들어왔습니다. 네. 당뇨인데 효과 있냐? 효과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모두가 그럴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뇨다. 그럼 그것도 혈관병이잖아요. 그럼 레몬수 먹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면. 저희 팀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 좋아진 사례가 좀 있어요. 근데 레몬수만 먹어서 좋아진 건 아니고요. DDR 프라임 평생활력 드시고 좋아지신 사례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에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참 곤란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쓰시면서 수분 섭취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뇨에도 좋냐? 레몬 먹었을 때 예, 답변 곤란합니다. 근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경우는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 오일 쓰시면서 초보자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들이 레몬이 어디 햇빛 알러지에도 좋아요, 뭐 좋아요 이러면은 본인보다도 우리 지인 누가 좋은데 이거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조금 참으라 그래요. 선생님 먼저 써보고 본인 몸에 컨트롤이 좀 됐을 때 좀 전달해라. 그분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대항할 수 있냐? 제가 그렇게 먼저 묻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항해 줄 수 있는 답변을 적절하게 해주고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좀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 쓰신 분들은 제가 조금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처음 하는데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교육을 들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음. 블랙페퍼 없으면 스마트세시는 따로 드세요. 다이제스트젠에다가 스마트세시 섞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네. 음, 오일을 하루에 15방울, 이거는 너무 많냐, 적냐는 본인의 몸에서 나오는 그걸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매일같이 이렇게 드신다 그러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일 쓸 때 예를 들면 젠도크린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마다 먹기. 네. 화요일은 뭐 먹기. 예를 들면 프랑kin센스 같은 경우는 매일 먹어요. 근데 내가 오레가노를 내가 좀 먹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뭐 일주일 월요일에 한 번씩 먹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절을 하지 다 블렌딩 해놓고 이렇게 많이 먹는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 몸에서 대사가 잘 되면 그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보내는 반응 보고 하는 거지 저희가 그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나에게 맞는 레시피 찾는 거 반드시 공부하셔서 정답, 나에게 맞는 정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질. 글쎄요, 저는 다이제스트젠에 바질 넣는 건 안 해봤습니다. 솔직한 말로는. 그래요. 바질을 왜 넣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레몬차 200ml? 뭐, 레몬수 마시는 게 잘 되면 레몬차 200ml에 한 방울 정도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서우 사장님이 나와주세요. 네. 네, 질문 여기서 일단은 이제 네네. 끊을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올렸고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저희가 어떤 세션을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실 Q&A가 굉장히 값져요.
그거를 통해서 그 강의 내용이 다 사실은 이해가 되고 그 안에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강사도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방을 가능하면 그룹 강의를 고집하면서 그 생방 끝에 꼭 Q&A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요. 그러면 정말 서로 간에 같이 너무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Q&A 많은 질문 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리고 또 질문에 끝까지 정말 고생하시면서 많은 답변 주셨던 홍지호 사장님 감사드리고 또 오랜 기간에 걸친 홍지호 사장님의 내공이 많이 또 돋보이는 또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이도테라 회원들 들어오셔서 많이 또 이렇게 그 질문에 나름 참여해서 답변도 달아주시고 또 이수정 사장이 많은 답변 주셔서 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요즘 이제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 자기의 그 어떤 이제 이름을 가능하면 그 팀명을 앞에다 둬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통 지어서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정말 저는 굉장히 그 바람직한 그런 프랙티스라고 생각을 해요. 팀들끼리 단합도 되고 즐겁기도 하고 서로 출석 태그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그 진짜 뭐 누가 들어왔는지 알기가 어려운 제가 이거 링크를 좀 바꾸고 싶어도 워낙에 이제 저희 그룹 여러 사람에게 불편해질까 뭐 못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언제 또 바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그룹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저희 패밀리 도타라 그룹의 가장 훌륭한 문화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특별히 밴드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 주신 분 있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떤 회원을 가입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그 회원들에게 기본적인 가이드를 드릴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주문 방법이라든지 또 밴드 초대라든지 이런 밴드 초대는 필수적으로 누구를 가입시키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저희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면 최소한 열정 도태라고 아로마 패밀리 프로덕트 밴드 정도는 초대를 좀 해주시고 그 용도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홍지호 사장님 그 강의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해주시기로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모두들 아마 동의하실 만큼 정말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그 훌륭한 강사님들 모시고 또 다른 강의 준비할 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공지 나가면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이제 즐거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홍지호 선생님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저희 그룹 특강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홍지호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분들 좋은 저녁 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네.